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사실 오늘은 다날 이야기 하기도 좀, 뭐랄까, 시간이 좀 벅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날이,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주로 진행을 하고, 우리 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최근에 다날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희는 오르기 전부터 뭐 다날을 이제 사서 직접 플레이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오르기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날이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결제 대행을 해주던 회사죠. 지금까지는. 결제 대행을 해주는데 그 네.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결제 대행을 해주는 회사라 주가에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왜 네, 이렇게 많이 그쵸. 오르게 된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원래는 이제 저희가 피지나 그 벤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제 대행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행을 해서 카드사한테 넘겨갖고 카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장에 이제 그 매출 대금을 수수료 떼고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이쪽은 이제 해외 결제 같은 거는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 시장 크기 자체가 아직은 엄청 크지도 않고 음,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미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막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또 아니니까 이제 그렇죠. 내수 시장이 그래서 또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뭔가 고평가받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카드사가 먹는 수수료와 피지 그리고 해외 결제 같은 거는 중간에 이제 해외 은행 대행사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 수수료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또 매장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으니까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제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한 달 뒤에 돈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소액이라도 이렇게 그 핸드폰 카드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거 음, 그런 거 이런 거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ZZ 지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을 이제 다날이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되게 준비를 다른 결제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결제 플랫폼들이 또 벤사나 피지사가 나이스 정보 통신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네 그 이제 그 기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카드 꼽아갖고 결제하는 기기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카드 이렇게 넣어 그런 거 공급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다날은 일찍이 다음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좀 빨리 했다 이런 음, 식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많이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었다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민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로 인해서 다날의 수익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그 수수료가 세입되는 게 생각보다 좀 크긴 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자기가 먹으면 사실 이게 비즈니스가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더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이 그냥 일반적인 결제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좀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와 매장한테 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결제 플랫폼보다 불편한 대신 이걸 썼을 때 어떤 리턴이 있어야겠죠. 좀 더 할인을 해준다거나, 뭐 네, 그런, 그쵸. 할인을 해준다던가, 이제 다른 무언가를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뭐, 당장 생각을 했을 때 핸드폰 요즘에 다 갖고 있는데, 음, 그 기기가 100만 원 정도 해요. 음, 그런 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서 결제하게 되면, 그 100만 원도 세이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뭐 이제 페이코인 자체에서는 그 페이코인 프로토콜이라고,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단순히 결제하는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매장이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 마케팅이라던가 할인이라던가 이게 사실 할인 같은 거는 뭐 홍보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마케팅이 필요한데 되게 그렇죠. 어렵잖아요. 많이 그 어렵죠. 그렇죠.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하기 힘들고 그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이제 거의 그런 걸 받는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프랜차이즈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이제 약간 광고비 같은 거를 음, 받아갖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 약간 이제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매장과 소비자를 이제 끌어모으겠다. 이게 이제 단할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뭐랄까, 회사의 본격적인 사실 구조가 바뀌어야지 약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민님은? 근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고, 그럼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이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뭐, 이게 잘 된다면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예를 음, 들어서 이제 한국 전체 결제 절반을 다날이 먹는다. 그건 너무 큰데요? 그쵸.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날의 점유율이 진짜 조금 되게 크게 늘어난다면, 음, 뭐 이런 가격이 중요할까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되게 많은 변수가 있고 그쵸. 변수가 너무 뭐 많죠. 적당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빨리 투자를 했다거나 그게 음, 아니면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날이 점유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맞출 확률도 되게 낮고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무래도 투자 음, 관점에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함이잖아요. 저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단알은 물론 놓치긴 했지만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공부해 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민님?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민님이 준비해 오신 게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바뀐다는 것만 아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그럼 일단 페이코인부터 페이코인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면 페이코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음, 이제 블록체인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블록체인 먼저 일단 살짝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세대 블록체인은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코인의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코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코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코인들의 데이터가 하나씩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A가 B다라는 데이터가 모든 코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음흠.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누가 코인을 하나 해킹을 해서 A는 B가 아니고 C라고 바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의 소유자는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꿨을 때 그 코인만 바뀌게 되면 나머지 코인은 그 코인의 소유자가 A인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대조해봤는데 이거 이상하네 하고 이제 검증했을 때 오류가 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의 절반 넘는 물량을 내가 해킹을 하던가 음흠. 아니면 이제 검증하는 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연산을 통해서 검증이 들어가는데 그 검증하는 거에 절반 이상을 자기가 해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이제 위해서 네. 검증은 거의 채굴자들이 하는 거고 음흠. 이 연산 능력은 결국 컴퓨팅 파워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절반 이상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의 절반 이상을 자기 혼자서 아니면 자기네 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와서는 불가능에 가깝게 됐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양자역학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는데 양자역학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 양자역학도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는데 어떤 한 팀에서만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과반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거의 아직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인의 가격이 싸다던가, 음흠.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적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는, 음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코인의 시총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음, 뭐 충분히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정 이상으로 많이 퍼지고 많이 커진 상태에서는 해킹이 어렵다. 음.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규모 있는 코인들은 사실 지금 기술로는 해킹하기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막 거래소를 그쵸. 털지 않는 이상.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사실 2세대 블록체인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 종류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음, 가장 보편적이고 조금 약간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제 2세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열었는데 약간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이더가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그 이더를 사용하는 생태계의 그 블록체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파이썬이나 자바 언어 같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집에 파이썬을 깔아서 뭐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뭐 그 코딩을 짜서 이제 실행을 하면 그 코딩의 계산은 제 컴퓨터에 있는 뭐 CPU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산 처리하는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계산의 영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음, 그 연산을 결국은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그 연산을 대신 해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연산을 대신 해주는 대신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수수료는 당연히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흠. 그 사람이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음흠. 그리고 그 계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코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임을 받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코인이 잘 되기 위해, 코인이 이제 생산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어떤 플랫폼이 많이 사용이 되면 결국은 그 수수료로 그 코인을 사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 음,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라는 게 결국 수수료로 나가는 거고, 음흠. 뭐 다른 폴카닷에서는 이제 이런 거 까먹었는데 그 안에서 있는 코인이 또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 이제 수수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음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지만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래 예, 근데 지금 많은 나오고 걸 있는 그 NFT 게임들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들이죠. 네, 그 대신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이더리움이. 음,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기술이지 어떤 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CPU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범용 CPU 있고 어떤 거를 위해서 나온 CPU가 있는데 그냥 지금 이더리움 같은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대신 성능은 좀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능보다는 이제 비싸다. 비싸다. 그쵸. 수수료가 비싸다. 그리고 중간에 전송 떼먹는 게 많다. 속도는 그쵸. 그리고 크다 보면 그리고 또 코인 개수도 많다 보면 음,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그 코인 안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느려지죠. 그쵸. 쌓이고 쌓이면서 전송 속도도 느려지고 느려지면 또 수수료가 비싸지고 그쵸. 대신 비싸니까 해킹당할 위험은 거의 없다 봐도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수수료가 비싸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뭐 수수료 비싸 상관없으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결제 플랫폼 특성에 딱 맞는, 물론 이제 더 잘 만든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제 뭐 사실 결제 잘 맞는 코인들은 몇 개가 있어요. 뭐 트론이라던가 리플, 뭐 음, 페이코인도 그런 것들에 속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제에 딱 맞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페이코인 프로토콜인 거죠. 음, 그리고 거기 안에서 코인 이름이 페이코인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날이 꿈꾸는 거는 당연히 이제 페이코인 프로토콜을, 그 네트워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했을 때, 그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했을 때 그 전송하거나 뭐 마케팅을 열거나 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실행이 되면 그 수수료가 다 페이코인으로 그 지불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다날이라는 회사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약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이제 아직 페이코인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그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아마 완료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가 더 지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아직 단순히 너무나 초창기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계속 발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음, 페이코인도 지금 이제 2019년도 4월인가에 이제 페이코인 백서라고 약간 이제 IR 같은 거죠. 이렇게 주식으로 그쵸. 따지면 자기 기업 설명회 같은 건데 그 혹시 페이코인 페이코인 설 백서 링크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 한번 띄우고 싶은데. 그 잠시만요. 디스코드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그 페이코인 백서를 말하면서 이것도 같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메이드도 그렇고 다날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많이 뛴 게 아니라 얘들이 예전부터 이 생태계를 보고 우리 예전부터 준비해 와서 이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해준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막 한 달 전에 우리 막 NFT 할래 이랬었으면 대장주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 위메이드도 이제 사실 초창기 P2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만든 P2원이잖아요. 그쵸. 그, 다날도 이제 상당히 초기 그런 시스템이지만 상당히 잘 만든 그런 거고요. 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음, 얘네 너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초창기니까. 그쵸. 불편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다날 핀테크에 있는 기술 책임자였나요? 아무튼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백서가 사실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돼요, 사실. 음, 왜냐하면 개발이 계속 되면서, 이제 뭐 그 추가되는 것도 있을 개발되면서 거고. 추가되는 거 있고, 앞으로 또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백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길래, 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뭐 업데이트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업데이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알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데이트가 결국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으로 들어오려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도 이제 백서는 나오시면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단을 투자하면 어차피 읽어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이게 사업 내용 보고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업 이제 내용 보고서의 사업 내용 부문. 그래도 다른 백서에 비해서 약간 한국어 읽는 느낌이라서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읽기는. 왜냐하면 한국어니까요. 아, 이더리움 백서도 한국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읽어보질 아, 않아서. 근데 약간 좀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더리움 백서는 너무 개괄적이라. 네, 기술적인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음, 약간 설명도 되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코딩 하던 분들이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거 사실 쓰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했을걸요? 쓴 사람도? 아,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더 이제, 이야기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살 때 거래소한테 수수료를 한번 내고,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서 이제 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할 때 수수료가 한번 들겠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코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장에 살 때 이제 그 매장 쪽으로 이제 보낼 텐데 이거는 이제 제 그 지갑이 그 페이코인 프로토콜의 그 참여자 중에서 원래 제공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그냥 서버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데 이제 그 저희가 거래소에서 뭐 이 방송에서 그 코인을 사고 팔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은 전송 속도가 되게 느려서 보내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쵸. 엄청 오래 걸린다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 몇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쵸. 그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 제가 사면 어떤 판 사람 그 블록체인 지갑에서 제 지갑으로 넘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거래소에 있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주식이랑 똑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거래소 안에 있는 그 지갑은 블록체인 기술로 그러니까 오로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음,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산 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방법의 영역이긴 한데 이제 여기 지금 있는 다날의 경우는 이제 원래 제공자에 있는 서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 자체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살 때 그래서 원래 제공자한테 넘어가고 원래 제공자가 이제 만약에 페이코인 자체를 매장에서 받는다면 그 수수료가 그렇게만 받는 거고
그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길 바란다면 거래소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원래 제공자 거쪽에서 이제 뭐 자기네들이 거치던 아니면 그 시스템으로 바로 만들어 놓던 거래소에 팔게 되고, 그럼 팔게 된 금액이 이제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음,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거래소 수수료 되게 낮고요. 물론 이제 거래소 수수료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 작아도 그 고정 수수료가 있어요. 음, 업비트는 1,000원이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아주 소액을 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비싼데,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결제하게 되면 그 이제 처음 들어올 때 0.25% 정도 되고요. 그 음, 다음에 결제할 때 뭐 조금씩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거기서도 0.25%에서 0.5%, 뭐 조금 많으면 0.6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총 수수료가 1%가 안 되죠. 음. 그러니까 그 지금 혹시 화면을 보시고 계신가요? 네네네. 이 솔루션으로 이해하면 약간 쉽겠네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네, 맞아요. 결국 뭐 이제 제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음, 그냥 저희 사실 전체 수수료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코인이 사용자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뭐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결제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 결제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점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있고 뭐라 그러지 이쪽을 소비자요? 소비자가 있고 매장이요? 매장이 있는데 우리가 네, 니네 이제 이거 복잡한 단계 다 없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코인이 꿈꾸는 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도 낮게 해주면서 그쵸. 둘 다한테 이득을 그 수수료 낮춘 걸로 둘 다한테 이제 이득을 제공해주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이제 BM만 딱 이해했을 때? 그쵸. 음, 거기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프로모션 보면 디스카운트, 인스톨먼트, 쿠폰, 기타 등등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걸로 뭐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소리겠죠?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소리겠죠? 서로에게? 매장에서 음, 뭐 자기네들이 할인 행사를 하고 싶으면, 음,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그 페이코인 블록체인에 뭐 위치 정보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다면, 음, 주변 사는 사람한테 음, 저희 지금 쿠팡이츠에서 뭐 오늘 어디 뭐 하면 뭐 파리바게트 뭐 3,000원 쿠폰 막 이런 거 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이제 페이 프로토콜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페이코인 페이 프로토콜로. 음, 그런 거를 이제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 수 음, 있으면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매장 성격마다 다를 텐데 약간 그냥 뭐 밥집이라고 했을 때 음, 뭐 그냥 고등어라고 합시다. 고등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파는데 한식집이라서 근데 이제 고등어가 되게 싸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음, 이제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싸게 들어와서 샀어요. 그거를 많이. 음, 이제 그 매장 입장에서는 고등어를 뭐 조금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게별로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페이코인이. 근데 뭐 과일 가게면 되게 딸기 같은 게 싸게 들어왔을 때 또 딸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좀 싼가 이런 거 알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페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좀 싸게 해준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아마 이런 거를 이런 비슷한 종류를 이제 꿈꾸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음, 이제 그 약간 그 물론 이제 사용하는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지만 기존의 음, 매장이 그 이런 마케팅을 할 때 그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매우 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한테 결국엔 윈윈인 거네요. 소비자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좀 싸게 사서 좋고, 판매자들은 이제 좀 그런 수수료들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먹는 게 더 많아지고, 결국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페이 프로토콜의 약간 이제 그 개발의 방향인 거고 엄청나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뒤에 비례. 네, 뭐 사실 얼마나 뒤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마케팅이 있으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한테 우리가 할인을 해요라는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페이코인 그 원래에서 들고 있으면 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월렛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주죠? 월렛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뜨게 주변 하거나 지역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위치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거를 해야 되고. 구현하려면 이제 단알의 서버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쵸. 사실 뭐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음?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음, 단순히 결제 플랫폼만 바꾸는 거라면 음. 지금의 후발 밸류를 진입 받지 못했을 거다. 후발 진입자들이 음. 그렇게 불리할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케이지가 될 수도 있고 케이지 이네시스하고 그런 데들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던데 이거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뭐 성장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차이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차피 물론 이게 좀 기술에 따라서 뭐 다날의 전체 수수료는 0.6%, 케이지의 수수료는 뭐 0.7% 이렇게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음. 왜냐하면 20% 세일이나 21% 세일이나 그게 와닿는 게 사실 크진 않잖아요. 그쵸. 이것도 결국 누가 선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먹느냐 싸움이겠네요, 결국. 선진해서 먹느냐 싸움인데 사실 이것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음. 기존의 피지나 벤사 같은 경우는 음. 그 이제 그 하게 되면 기계를 사서 들여놓잖아요. 그쵸. 바꾸려면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쵸. 많이 들죠, 엄청.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앱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음. 앱만 있으면 모든 코인은 사실 다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세 개 써도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사실 선진입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뒤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선진입이 갖고 있는 그 점유율을 음흠. 깨는 게 또 엄청 어려운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존 결제 시장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까지는 구현이 돼야겠지만 음. 그러면 이제 진입했을 때 음흠.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결제 플랫폼 회사들은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격적으로 세일하는 거에 당장 손해 보더라도 음. BBQ 50% 세일 뭐 이런 식으로 교촌치킨 50% 세일 교촌도 먹고 싶고.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음. 파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끌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이제 한 곳에 있는데 이제 뭐 한 달간 페이백 30%. 음. 뭐 그 물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한도는 정해 놓겠지만 한도는 무조건. 한도 안 정해 놓으면 큰일 나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달려들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하면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큰 자본력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사실 이런 게 다날이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냥 두고만 볼 놈들은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카카오는 자기네들 그 암호화폐 발행한 이력도 클레이가 있잖아요. 있는데, 클레이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이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어 뭘 하려는지만 알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은. 그쵸 뭘 하려는지만 알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중 암호화폐 이 지금 이제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지금 현재는 페이코인으로만 이제 지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중 근데 이거를 암호화폐지만 여기 있네요. 네,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이더리움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음. 그 확장을 시키는 수 있다면 이게 페이코인 프로토콜에 굉장히 좋은 그 되는 거예요. 이걸 페이코인에도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음. 왜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사더라도 음. 수수료는 페이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다중화폐 결제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느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페이 프로토콜이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이 수수료로 지불이 될 테니까, 페이코인의 가격 안정화, 그러니까 하방이 막혀있는 가격 음. 안정화, 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페이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사실 페이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음. 뭐 가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 페이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럼 당연히 근데 뭐 이게 페이 근데 프로토콜이 지금 페이코인 어디 상장되어 있죠? 코인원위로 아마 알고 있어요, 저는. 한번,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빗썸에도 돼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여기 물론 코인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페이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페이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네, 페이 프로토콜이 잘 되면, 음. 페이코인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비트코인처럼 가치 조정 이런 인플레이션 했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수요와 공급의 일정선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되더라도, 페이 프로토콜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음. 근데 사실 뭐랄까, 이런 구조면 약간 선택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내일 뭐가 더 오를까?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약간 선물이 되는 거지. BTC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제 BTC로 받고, 이더리움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이더리움으로 받고. 오늘 BTC가 좀 떨어져 있네? 그럼 BTC로 바꾸면 내일 회복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코인으로 아직 어떤 걸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 앞으로도 익숙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이런 코인 자체가 뭐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제 한때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이거 막아놨죠. 네, 근데 진짜 비트코인으로 산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음. 그냥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도지코인으로도 살 수 이제, 있게 해놨잖아요, 지금은. 단알은 그렇지 않은데, 음. 차이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페이요? 여기는 현금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음. 현금으로 사는데, 이제 현금을 보내면 코인으로 바뀌고, 거래소가 갖고 다시 코인이 현금으로 갖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페이코인을 사서, 음. 페이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현금을 사서 하면 그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현금이 코인 됐다가 코인이 다시 현금 돼서 오는 거죠. 음. 뭐 이런 것도 여기는 아마 수수료가 1%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기존 그 결제 시스템보다는 수수료가 낮으니까 음. 뭐 여기가 조금 안 되면 그쪽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페이코인 가격보다는 그
페이코인의 프로토콜의 생태계다. 개발 진행이죠. 그쵸. 약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페이코인의 가격이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페이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다날이 먹는 돈이 더 많아진다. 이런 구조는 아니란 거죠. 물론 오르면 다날이 페이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자산은 뭐 많아지죠. 그렇긴, 자산은 뭐, 근데 이게 지금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페이코인이 올라도 어차피 음, 수수료로 지불되는 페이코인 개수는 똑같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수료가 뭐 100 페이코인을 벌어들이는 게 똑같아도 음, 페이코인 자체 가격이 높아지면 음, 돈은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 했을 때. 음, 음, 당연히 그래서 페이코인이 비싸지면 하겠죠. 근데 이제 페이코인이 비싸지는 것보다 지금은 음. 아직 시장이 작잖아요. 그쵸. 아직 너무 작죠?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게 다날이 더 집중할 부분이 이거죠. 음, 서비스 점검이네. 이 새끼들은, 아이고, 얘네들 이래서 안 돼, 빗썸은. 제가 한때, 이거 뭐 잠깐 여담이지만, 한때 네. 코인을 잠깐 했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네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서버 점거 제가 한 2017년 때 했을 거예요. 한창 그 막차를 탔죠, 제가. 근데 제가 이제 20% 수익이 났는데 팔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서버 그때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가 복구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가 갔더라고요. 네네. 나쁜 놈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요. 더 얘기해보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 이게 그리고 그 페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쵸. 어, 뭐 하나 둘 개발될 때는 차이가 크지 않겠지만 만약에 음흠. 뭐 케이지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을 다 발행해가지고 음, 얘네들도 이제 뭐 케이지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쳤을 때 음. 한쪽은 멈춰 있고 한쪽이 계속 개발돼서 그때는 어느 순간 되면 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코인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코인은 개발자 중심으로 사실 이게 그러면 탈중화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저도 있긴 하지만 저도. 어쨌든 개발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개발자가 애초에 어느 정도의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음. 게다가 지금 이 페이코인 같은 건 초창기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다중암호화폐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이제 멈추면 갑자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확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음, 실제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다날한테 만약에 이거 물어봤을 때 다날이 거짓말하면 근데 이거는 어쨌든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쵸. 뭐 에이, 상장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결제 플랫폼에 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 때 음, 자기네들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인을 사는 게 투자 형식이잖아요. 음, 샀는데 돈 받고 잠적할 수도 있어요. 음. 실제로 잠적한 케이스 엄청 많고요. 엄청 그리고 많죠. 그 다음에 잠적하지 않으려고 개발하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개발하는데 돈 쓰잖아요. 많이 들죠. 인력비도 많이 들고, 그럼 이제 생각을 인건비도 해보는 거예요. 들고. 일부 사람들이. 이거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돈 갖고 튀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면 그때서야 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줌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이거는 되게 큰 그거였거든요. 음, 전 세계적으로. 음, 한국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게임이 돈이 안 되는 거를, 아니까 그냥 뭐 있는 돈 갖고 튀었잖아요. 음. 이게 나쁜 정확한 놈들이네. 이름은 저도 헷갈리는데, 음. 줌인지 이게 헷갈리네요, 저도. 수천억 몰리자 거래소 폐쇄. 사실 이런 일 많죠. 그 중간에 네. 그만둬 버리는 개발자들도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지가 안 될 것 같아 개발하다가. 사실 그런 거는 개발자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아 이거
없고 그냥 다른 코인으로 개발하러 가버리는 거야.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가 부탈릭이었나요? 네, 부탈릭? 그런 이름이었어요. 요새 뭐 어쩌고저쩌고 비탈릭인가 맞아요. 그렇던데. 비탈릭 부테린. 비탈릭. 얘도 지금 이더리움 개발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아마 학원에 있을걸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정도 되면 아이 뭐 이더리움은 근데 뭐 그 개발이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음, 그거에 참여해 있는 그 노드 검증하는 이런 분들이라던가 음, 되게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어서 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업도 그 스몰캡이거나 상장하기 전 벤처는 음. 그 사장이 엄청 CEO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거의 다 CEO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물론 음, 그때도 CEO가 중요하지만 음, 어쨌든 조금 덜 중요하잖아요. 음, 약간 이더리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덜 중요해졌다. 이더리움 정도까지 컸을 때. 음, 물론 이제 초창기니까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세대나 뭐 더 발전해가는 코인에 먹힐 수도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이 그 뭐 사이드 체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음, 되게 뭐지 사이드 체인이라고 메인넷과 이제 사이드넷 그 서버 개념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개발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자기네들 그냥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음, 되니까. 음, 이미 이더리는 자리 잡았으니까 이더리움 자체도 물론 바뀌는 게 좋긴 한데 뭐 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플랫폼은 계속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음, 이더리움 그 비탈릭이 놀고 있어도 플랫폼은 계속 나오고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인 거죠. 그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죠. 음, 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한 번에 이해하기라는 거는 엄청 힘들어요. 사실 말을 하고 있는 저희도 이제 막 엄청난 거를 이제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틀릴 거를 감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쵸, 것도 그쵸. 감안을 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이제 뭐 사실 이게 다 어렵죠. 누구나 다 처음인 분야니까. 그쵸.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는 유의미한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결제 구조가 좀 비효율적인 거는 맞잖아요. 어, 뭐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더 발전을 할수록 뭐랄까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기고 흥하는 기업들이 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요. 흥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봤던 이제 약간 기존의 이런 이제 플랫폼. 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사이트 이제 정보통신이라던가. 예, 뭐 그런 애들은 상당히 피를 많이 볼 거예요. 뭐 걔네들은 뭐 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 현금이 어. 많은 기업이니까 뭐 아니, 뭐, 어쨌든 다른 거 인수해서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뭐 사실. 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시장에 좀 유의미한 변화라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흐름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막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는 많이 없을 거예요. 확신해요. 없을 어. 거라고 저희 현재 이제 민님이나 저는 확신을 하는데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고, 그 뭐, 누가 말씀해 성공할지 주세요. 모르지만, 음. 이제 성공한 애는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일단 땡기고 보자가 약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다날도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 땡기고 보자가 돼서 이제 된 건데, 안녕하세요. 음, 사실 기대감이란 게 위험하죠. 이런 시기에는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는 특히 위험하죠. 아, 그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최고의 해지가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다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비트코인만은 이제 멀쩡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아니, 근데 많이 오르긴 되게, 했다. 네? 많이 오르긴 했다.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빠진 폭을 생각해 보면 엄청 작살난 거잖아요. 그냥 며칠 만에 바이오 맞아요. 주가 빠지듯이 빠졌는데 뭐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해봐야죠. 어쨌든 그리고 뭐 되게 똑똑한 분들 중에서 투자해야 된다, 투자 말아야 된다, 이런 되게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뉘잖아요. 많이는 아니죠. 이게 음, 누구 한 명이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다만, 음, 이제, 전 재산을 투자했으면 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할 때, 뭐 주식도 그, 마찬가지죠, 그거. 그죠. 엄청난 전문가들도 그 코인 자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뭐, 음, 저는 그 찰리 먼거,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사람인데. 공부해보고 충분히 공부했어도 결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SMIC? 맞나요? 그 서울대 주식 동아리 그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음, 보라코인에 대해서 음, 이제 그 레포트를 냈어요. 음, 저는 다 읽고 아 그래서 사면 안 되겠다가 제 결론이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이제 강력 매수였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는. 음. 그러니까 그런 저도 것처럼 이제 맞아요. 뭔가 정답이 지금 물론 이제 정답이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음, 지금 뭐 그런 뛰어난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걸 보면 어차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음,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 항상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이란 게 이제 뭐 저희는 비트코인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쵸.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여기 안에서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죠. 뭐 미래가 뭐 이제 화창한 코인 잡아가지고 뭐 그런 그 코인이 플랫폼을 만든다면 사실 막 그것보다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겠어요. 막 몇백 어, 배나 더 올라갈 텐데. 그쵸. 그런데 사실 그 몇백 배나 올라간다고 치면 그렇게 큰 돈은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쵸.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코인에서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만 투자해 만약에 코인이 진짜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쳤을 때 한 뭐 그냥 100만 원만 해도 100배면 얼마예요? 그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나도 정확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합니다. 공부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저는 비트코인이 망하러 갈지 흥하러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게 또 주식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음, 뭐, 케이지가 요즘 떴으니까 케이지를 말씀드리면, 케이지 뭐 모빌리언스? 아니면 케이지 케이지 유니언스? 모빌리언스? 기본적으로 벌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음, 케이지가 실패를 해도, 이제 물론 최근에 좀 올랐지만, 만약에 이제 뭐, 8,000원대, 9,000원대 봤다면, 음, 크게 다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돼도 크게 다치지 않는 가격이면 음, 뭐 크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 볼 만하죠. 그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퍼가 달라지고 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실적이 돌았을 때보다 퍼가 달라졌을 때가 돈이 엄청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실적이 턴하는 기업보다 퍼가 높아지는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약간 네. KG 모빌리언스가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KG 모빌리언스가 항상 저평가 받던 기업은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버는 돈에 비해서 뭐 이제 영업이익률 이렇게 나오는데 막 퍼는 막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이제 뭐 사실 성장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 있는 애들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뭐 다치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크게. 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옵션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때 다치지 않는다면 음, 크게 할 만하지만, 음, 제가 생각한 옵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크게 다칠 수도 있다면, 음.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항상 사람들이 벌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지 잃을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뭐, 저희 바이오 투자에서도 항상 약이 잘 될 걸 보고 투자하지, 그쵸. 사람들이. 바이오 그거 이제 근데 저희가 항상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두 명에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지금 시총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서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지 않아요? 뭐, 찾아보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총에 비해서 많이 번다고 얘기할 그러니까 순 없죠, 시총에 근데. 비해서 이제 막 몇백억씩 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정작 많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쵸.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할 때 먼저 내가 얼마를 잃을 수 있다부터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그럼 오늘은 다날 이야기는 여기까지?